1983년 캐나다 빅토리아주 경찰서로 한 통의 소포가 전달됐다. 발송인은 사형 집행자. 해당 소포엔 비디오가 들어있었고 그 비디오의 영상엔 자신이 연쇄살인범임을 자처하는 남자가 담겨져 있었다. 당시 캐나다에는 전국적으로 특정인을 살해하는 연쇄살인범이 등장해 있었다. 피해자의 시체는 항상 심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심지어 토막나 있기까지 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수사에도 전혀 진전이 없었고 피해자는 이미 9명을 넘긴 상태였다. 하지만 언론 및 시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되려 그를 응원하는 자들마저 생겨났다. 그 이유는 살인의 대상자들이 전부 성범죄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소포 속에 있던 비디오 영상에는 그 연쇄살인범을 자처하는 남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자신을 사형 집행자라 소개한 남자는 얼굴을 가린 채 자신이 살인을 하게 된 계기를 들려주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내 첫사랑. 그녀와 난 3년간 남부럽지 않은 사랑을 이어갔지. 우린 결혼을 하고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작년 이때쯤 그녀는 내 품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자살이었지. 그녀가 왜 그랬을 것 같나? 쓰레기 같은 놈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소중한 그녀를 감금하고 강간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그들에게 내린 처벌은 너무나 가벼웠지. 하물며 며칠 만에 보석금으로 나오기까지 했어. 하루하루를 약에 의존하던 그녀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내 곁을 떠났다. 내가 살인을 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네들이 할 수 없다면 내가 이 쓰레기들을 직접 처리할 거다. 비디오의 내용은 다른 시점으로 바뀌었다. 어두운 지하실 같은 곳. 한 남자가 눈이 가려진 채 알몸으로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 옆엔 사형 집행자를 자처했던 남자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리곤 벤치를 집어들더니 의자에 묶인 남자를 향해 말했다. 1분 동안 나는 쓰레기입니다를 30번 외치면 살려주지. 시작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의자에 묶여있던 남자는 나는 쓰레기입니다를 연발했다. 그러자 사형 집행자는 의자에 묶인 남자의 발톱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묶여있던 남자는 남발했던 말을 멈춘 채 비명만을 지르기 시작한다. 사형 집행자는 양발과 양손을 번갈아가며 발톱과 손톱을 하나씩 뜯어내고 있었다. 비디오를 시청하던 경찰들은 잔혹한 영상 앞에 말을 잊었다. 이미 몇몇은 등을 돌린 상태였다. 1분 지났다. 넌 30번을 다 하지 못했어. 묶여있던 남자는 살려달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다. 하지만 집행자는 치과 기구를 입에 물리더니 벤치로 생리발을 뽑아낼 뿐이었다. 집행자가 중간중간 그 남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도 보였는데 고통을 가중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마취제가 아니었던 것은 확실할 것이다. 비디오 영상이 그렇게 10분을 경과하며 의자에 묶인 남자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 영상은 이런 식으로 20분 동안 지속됐다. 그리고 그 끝은 남자의 머리에 못을 박으며 마무리되었다. 영상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서는 비번자들까지 소집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시켰다. 해당 남자의 신체 크기와 목소리 등을 대조하고 비슷한 장소가 있는 곳을 탐색,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했던 피해자 등 전혀 진전이 없던 수사에 어느 정도 물증이 확보되기 시작했고 2달 뒤 남자는 밴쿠버에서 체포되었다. 32살의 철물점을 운영하던 남자였다. 그는 경찰서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죄를 순순히 자백했다. 그리고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유치소에 숨겨둔 청산가리 알약을 먹고 자살했다.
죽기 전 분필로 벽에 유서를 남겼다. 사랑하는 나의 안나, 난 아마도 지옥에 갈 테니까 우린 죽어서도 만날 수가 없겠구나. 슬프지만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한 내 죄라고 생각할게.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여, 난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만 내가 가더라도 쓰레기는 마저 청소해 주길 바랍니다. 가족이 없던 그의 시체는 아무에게도 인계되지 않았으며 장례 절차를 밟고 묘지에 묻혀졌다. 경찰은 남자가 자살한 다음 날 공식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음을 선포했고 남자가 알약을 먹고 자살했음을 발표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게 되었고 그의 장례식장 앞에는 많은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그중 몇몇은 그가 죽인 성폭행범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차츰 사건이 잊혀지고 있을 무렵 토론토에서 토막난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는 1년 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었던 남자였다. 그리고 이후 동일한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공식적으로 개인이 아닌 집단에 의한 사건이라고 판정지었다. 하지만 수많은 노력에도 끝내 범인은커녕 단서 하나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지속되었던 근 5년 동안은 전국 성범죄자들에겐 지옥 같은 시기였다. 하물며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성범죄자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 5년은 캐나다에서 성범죄율이 가장 낮았던 시기였다고 한다. 나의 형제들이여, 난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만 내가 가더라도 쓰레기는 마저 청소해 주길 바랍니다.